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2020년 12월 자동차 판매량입니다. 어떤 차가 1등을 했을까요? 12월 판매량이 지난달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한 10,000대 정도 줄었다고 하죠. 총 13만 3,061대를 판매했다고 합니다. 네, 브랜드별로 보면요. 6위는 르노 삼성입니다. 8,000대를 판매했네요. 르노가 어떻게 꼴찌일 수가 있지? 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됐죠. 르노의 임원들이 절반으로 감축된다고 하고요. 임금도 낮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르노 삼성에 지금 칼바람이 불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시기를 잘 버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그전까지 부산 공장에서 생산하던 로그, 닛산이 르노와 티격태격하면서 갑자기 빼게 된 거. 갑자기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없어지면서 르노 삼성이 수익성이 굉장히 나빠졌어요. 수익성이 나빠진 것과 판매량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수익성과 판매량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쓸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르노 삼성 XM3 같은 경우에 광고를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홍보하는 일도 별로 없고 일단 XM3라는 이름 자체가 좀 잊혀지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 어쨌든 이거 빨리 좀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르노 삼성 주력 판매는 QM6가 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은 깔고 가는 것 같네요. 네, 5위는 쌍용차입니다. 8,449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르노 삼성보단 조금 더 많이 팔았네요. 미국의 한이라는 회사에서 인수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무근이었고요. 새로운 투자자 후보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파완 고엔카 마힌드라 사장이 말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잠재적인 투자자와 협상 중이다. 이르면 이번 주에 주요 조건 합의서를 내놓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호재지만 쌍용차 주가를 보면 이게 참 좀 안타깝죠. 주가가 지금 멈춰 있어요. 이 거래 중지가 계속되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 물량을 받으신 분들은 이게 하루에 얼마가 떨어진 거야.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4위는 쉐보레입니다. 쉐보레 9,259대. 9,200대 괜찮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체 우리나라 공장에서 생산한 것뿐 아니라 해외에서 수입된 물량도 더한 거기 때문에 이게 쌍용차하고 비슷한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1,000대 이상 팔리는 차를 놓고 보면 트레일블레이저, 스파크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국내 GM이 마땅한 차가 지금 없는 거죠. 신차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 국내에서 뭔가 생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해외에서 들어오는 차에만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어서 저는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미국에서 그래도 잘 팔리는 차 블레이저를 가져온다고 하고요. 타호 이런 차도 가져온다고 하니까 수입차 판매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할 것 같긴 한데 국내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이런 차들은 앞으로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판매량이 또 떨어지는 이유가 하나 더 있죠. 라보, 다마스 단종됐는데요. 라보, 다마스 사실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이거를 좀 키워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다마스 서민의 운송수단이기도 하고 라보 이런 차도 사실 키워보면 현대차의 포터라든지 이런 차들하고 대등하게 조금 더 키울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뭐 큰 돈이 되지 않더라도 그래도 지금 GM이 만약에 정말 이 공장을 살릴 생각이라면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겠죠. GM 조금만 더 분발해주면 그리고 또 국내 공장도 조금 더 살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철수하는지 안 철수하는지 지금 빨리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3위는 제네시스입니다. 12,300대. 판매량이 연간 10만 대를 돌파했어요. 작년 판매량이 56,000대였는데 갑자기 판매량이 2배나 증가했죠. 신차가 쏟아져 나오니까 이렇게 신차 효과를 제대로 받은 것 같습니다. 주변에도 보면 GV70 계약했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보여요. 한상희 선배도 GV70을 계약했다고 하고 한상희 선배가 계약했다니까 갑자기 차가 더 좋게 보여. 나도 사야 되나? 갑자기 확 땡기는데요. GV70 같은 경우는 실제로도 첫날 사전 계약이 10,000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올해는 여기에 전기차까지 더해지면서 라인업을 더 늘린다고 해요. 판매량은 아마 더욱 오르게 되겠죠. 하지만 제네시스 브랜드를 처음 만든 배경은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미국 시장 제네시스 판매량은 아직도 저조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한 달에 1,000대를 못 팔아요. 쉐보레가 한국에서 지금 9,000대 판다고 우리가 저 사람들 어떡하나 하는데 제네시스는 미국에서 1,000대를 팔까 못 팔까 이러고 있어요. 물론 지금 아직은 제네시스 브랜드를 평가하기는 이릅니다. 왜냐하면 차종이 지금까지 몇 개 없었어요. GV70
뭐 GV80, G80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시장에 론칭되면서 얼마나 팔릴지 이게 굉장히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물론 현지에 있는 미국 딜러들하고의 분쟁도 지금 어느 정도 해소가 됐으면 좋겠네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국 시장에서 딜러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거든요. 현대차 딜러면 당연히 고급차도 팔 수 있어야지 왜 제네시스 딜러를 따로 분리하려고 하냐 이러면서 약간 반발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반발하는 근거가 있지. 한국에선 어차피 같이 파니까. 그러면 한국에선 왜 같이 팔아? 한국에선 노조가 분리되는 걸 결사반대하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분리는 점점 힘들어지거든요. 지금 빨리 결단을 내야 되는 시점입니다. 제네시스 매장 빨리 분리해주세요. 네, 2위는 기아차입니다. 38,857대. 기아차도 엄청나게 팔았네요. 그런데 지난달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진 거죠. 한 11,000대나 빠졌습니다. 이렇게나 많이 빠진다고? 기아차 역시 그럴 줄 알았다. 기아차가 그게 잘 팔리는 거 잠깐이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그거 아니고 파업이 있었어요. 현대차는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기아차 파업은 제대로 파업을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제대로 가동이 될 것 같아요. 아마 판매량이 올해 1월부터는 좀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세계 시장에서도 기아차 판매량이 어마어마하죠. 1년 내에 260만 대를 판매하고 있다고 해요. 이거는 거의 메르세데스 벤츠 수준의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유럽 시장에서는 현대차보다 오히려 브랜드 이미지가 더 좋다고 하니까 앞으로 기아차 바뀐 엠블럼으로 또 어디까지 뻗어나가게 될지 이런 것도 기대가 큽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판매한 브랜드는 뭘까요? 당연하니까 이건 할 말이 없습니다.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56,187대. 연말에 현대차, 기아차, 기타 등등 자동차 회사들이 다 올해는 조금 힘들었는데 현대차는 그래도 지난달에 비해서 큰 폭으로 떨어지진 않았네요. 현대차가 아무래도 뒷심이 좀 있거든요. 아무래도 현대차 영업사원분들이 연말에 굉장히 신경 써서 판매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 판매량을 보면 한 해 동안 374만 대입니다. 국내는 6.2% 증가했고요. 코로나 이슈 이런 거는 전혀 개의치 않고 이렇게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죠.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해외는 20%나 감소했어요. 19.8% 감소했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전 세계가 다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흔히 자기 지역 이기주의 이런 거에 빠지기 쉬운데 여기가 망가지면 여기도 망가지는 거예요. 남이 잘못되면 나도 잘못돼. 주변 사람들과 다 같이 잘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거시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거 재미없죠. 자동차 판매량이 궁금하실 텐데요. 자동차 판매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토뷰 자료가 가장 중립적이기 때문에 오토뷰를 참고하겠습니다. 37위 코나입니다. 이름이 사실 요즘 코로나 하는데 코나가 있으니까 느낌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판매량도 좀 안 좋습니다. 일단 코나 EV는 화재 사건이 여기저기서 터지기도 했고 여러가지 이유로 단종 검토 중이다 라고는 일단 해놓은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6위는 기아 니로입니다. 1093대. 기아 니로는 신차를 앞두고 있어요. 올해 신차 하바니로가 나옵니다. 지금 하바니로가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어. 좋을까? 네,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금 사시면 안 돼요.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네, 니로 지금 사시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35위는 제네시스 G70입니다. 1224대. 제네시스 G70 우리가 그렇게 앞모양이 저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엄청나게 비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기후에 불과했던 것 같네요. 1224대면 많이 팔았네. 이 전달에 350대밖에 안 팔려서 다들 그럴 줄 알았다 이러셨죠? 그때 생산에 이슈가 있었다고 해요. 지난달에 비해서 3배 넘게 팔았죠. 엄청나게 판매했네요. 역시 제네시스 브랜드 파워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냥 제네시스란 이름을 달고 나오면 잘 팔리는 것 같아. 사실 스팅어 페이스리프트가 훨씬 잘 됐거든요. 모양이나 뒷좌석 공간이나 엔진도 더 좋아. 심지어 스팅어는 2.5 신형 엔진이고 제네시스 G70은 2.0 구형 엔진이에요. 상품성 모든 면에서 놓고 보면 기아 스팅어가 조금 더 좋아요. 해치식 트렁크도 갖고 있고 이렇게 되면 스팅어 압승일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지만 G70이 압승이었습니다. 이거는 브랜드의 차이인가요? 이 스티커의 차이라는 거는 정말 무시 못할 일인 것 같습니다. 34위는 기아차 모하비입니다. 1268대. 모하비는 정말 대단하네요. 이거는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어요. 모하비의 이 꾸준한 장수의 비결이 뭔지 궁금해집니다. 33위는 기아차 K3입니다. 1392대. 페이스리프트를 앞두고 있는데요. 페이스리프트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어서 그런지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2위는 현대차 소나타입니다. 소나타가 여기 있다니 라고 생각하실 텐데 LF 소나타예요.
기존 LF 소나타이기 때문에 이건 택시로 판매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1415대. 31위는 현대차 베뉴입니다. 1475대. 베뉴 그래도 꾸준한 판매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베뉴보다 작은 경형 SUV AX가 나올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베뉴가 이 정도 판매량을 계속 거두고 있는 걸 보면 이렇게 작은 SUV에 대한 시장이 분명히 있다는 거겠죠. 요즘은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도 베뉴를 시험차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 보면은 이 시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베뉴보다 한 단계 작은 경형 SUV AX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대목입니다. 30위는 쌍용차 코란도입니다. 1529대. 네, 코란도 판매량이 조금 줄긴 했는데 어쨌든 코란도 차 상품성은 나쁘지 않아요. 정말 좋은 차입니다. 뭐 여러가지 엔진이면 엔진, 서스펜션이면 서스펜션, 뭐 변속기면 변속기도 심지어는 아이신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고 뭐 그다지 불편한 점이 없어요. 뭐 어댑티브 크루즈라든지 뭐 차선 유지 기능도 좋아요. 일단 코란도 자체는 좋은 차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이 쌍용차가 어떻게 될 건지 이게 불안하다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0대가 빠지긴 했는데 어쨌든 코란도 조금 더 열심히 판매해서 다시 판매량을 회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9위에는 기아 K7이 있습니다. K7 1532대. 판매량이 많이 줄긴 했어요. 그런데 하이브리드 포함하면 2000대 정도 되거든요. 뭐 결코 그렇게 나쁜 수치는 아닌데 이게 형제차라고 할 수 있는 그랜저에 비하면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 한 5분의 1도 못 파니까 네, 그 판매가 조금 아쉽긴 합니다. 얼마 안 있으면 풀체인지가 나오니까 아마 그걸 기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대기 물량이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28위는 기아 스포티지입니다. 1667대. 스포티지도 마찬가지죠. 몇 달 후면 풀체인지가 나오니까 지금 판매량이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기아차가 이제 신차가 나오는 사이클이 시작됐거든요. 신차 사이클이 되면서 기존 차들이 판매가 안 되는 보릿고개 같은 걸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릿고개가 되면서 기아차 아마 당분간 몇 개월간 힘드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상황 슬기롭게 잘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스포티지는 지금 구입하시면 안 되죠. 네, 스포티지 지금 할인이 막 들어가고 있을 텐데 할인을 받고 사시는 것보다 좀 기다렸다 사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27위는 쌍용차 렉스턴입니다. 1851대. 네, 이게 판매량은 조금 늘었어요. 그런데 여기 있을 차가 아니죠. 이거 신차 효과를 누리면서 10위권 안에 있었어야지 그래야 되는 차인데 여기 있다는 게 사실 잘 이해가 안 되죠. 뭐 여러가지 사건들이 있었다고 해요. 쌍용차 공장 라인에서 특히 렉스턴 라인에서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품사가 와서 부품을 빼갈 정도로 그렇게 쌍용차가 지금 못 믿어온 상황이다. 돈 주기 전까지는 차 한 대도 생산할 수 없어 라는 거의 부품사의 파업 같은 일을 벌이고 있는 거죠. 이 부품사가 바라는 건 그런 거겠죠. 부품사한테 그 고통을 감내하게 하지 말고 우리 부품사한테는 돈을 제대로 좀 줘라. 그리고 나서 너네도 좀 자구책을 좀 세워라 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네, 지금 상황이 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양측이 서로 좀 한 발짝씩 물러나서 쌍용차 정상화에 좀 같이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6위는 르노 삼성 XM3입니다. 2155대 XM3 지금 한 6개월 정도 2000대 남짓 팔고 있거든요. 괜찮은 차인데 이 정도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XM3가 정말 안타깝게 처음에 신차 효과로 막 올라올 때 그때 갑자기 결함 이슈가 터지면서 확 식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든 극복을 하셔야 되는데 제3자한테 차라도 주고 우리 진짜 결함이 없다 이런 걸 좀 검증을 해달라. 그래서 나 같으면 모카 같은 데다 주고 좀 검증을 시키겠다. 여기 기꺼이 테스트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네, 25위는 현대차 소나타입니다. 2182대. 이게 LF 소나타가 아니고 신형 소나타가 2182대야. 이거 좀 안타깝죠? 네, 소나타 판매량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아산 공장이 2주 동안 파업이 아니라 휴업을 했습니다. 소나타가 이렇게 안 팔려서 공장이 쉴 정도로 꿀인데?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이거 괜찮잖아. 월급 다 나오고. 어쨌든 대기업 걱정은 하는 거 아니니까 소나타 판매량 떨어지는 거 저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국민차라고 하는 타이틀은 이제는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소나타 뭔가 조치가 필요해 보이네요. 지금 센슈어스, N9 이런 차들은 디자인이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센슈어스를 기본형으로 하고 그냥 소나타 2.0을 좀
단종을 시키거나 이런 좀 과감한 노력들을 좀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경이로운 소문처럼 기억을 지워주세요 하면서 이제 옛날 소나타 2.0에 대한 기억을 싹 지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새로운 소나타에 대한 이미지를 좀 만들어 주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24위는 기아차 셀토스입니다. 2316대. 셀토스 엄청 많이 빠졌습니다. 1200대가 빠졌어요. 셀토스가 1200대가 빠졌어? 이렇게까지 빠질 차인가? 라고 생각되는데 해외에서는 너무 잘 나갑니다. 작년에 셀토스가 해외에서 32만 대가 팔렸어요. 국내보다 해외에서 지금 3배 정도를 더 팔았어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팔립니다. 야, 이게 셀토스가 이렇게까지 인기인가? 지금 나간 지역마다 다 인기예요. 미국에서도 인기고 유럽에서도 인기고 뭐 인도 당연히 인기고 중국에도 진출했으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인도를 제외하면 해외 수출을 다 국내에서 거두고 있거든요. 아마도 이 판매량은 뭐 일시적인 걸로 봐야 될 것 같네요. 23위는 기아차 소렌토입니다. 2351대. 아니 소렌토 왜 여기 와 있어? 라고 생각되겠지만 네, 디젤하고 가솔린의 판매량이 여기에요. 22위는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입니다.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그래도 이 정도 한다는 거 대단한 것 같습니다. 21위는 쌍용차 렉스턴 스포츠네요. 2389대. 렉스턴 스포츠 칸, 이거 차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스포츠 칸은 좀 더 긴 차예요. 그래서 이 둘 합친 수치고요. 2300대 괜찮은 수치입니다. 사실상 쌍용차의 효자 상품이죠. 생산비는 조금 덜 들어가고 가격은 조금 더 비싸고, 그래서 이 차가 티볼리보다 이 렉스턴 스포츠가 훨씬 더 효자 상품이라고 합니다. 20위는 기아차 레이입니다. 2634대. 진짜 잘 팔리네요 라고 생각했지만 레이, 모닝, 스파크 이 차들이 판매량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락해서 경차 판매량이 연간 10만 대 밑으로 추락했다고 하는데요. 경차 판매량이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 수준이 높은 분들은 굉장히 비싼 차를 살 수 있는데 소득 수준이 조금 낮은 분들은 신차를 살 수 없는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9위는 쌍용차 티볼리입니다. 2680대. 티볼리와 티볼리 에어가 합쳐진 수치인데요. 그래도 20위권 안에 들어간 게 어디냐 싶네요. 18위는 기아차 봉고3입니다. 2932대. 봉고 EV가 834대 판매됐어요. EV가 전체 판매량의 23%가 되는 겁니다. 전기 트럭 누가 사냐고 막 욕을 하셨던 분들 다 어디 가셨죠? 네, 전기 트럭 그거 누가 타냐? 아니 주행거리도 그렇게 짧은 거 트럭이 뭔지 잘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러신 분들 많은데 아니에요. 택배나 배달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짧은 거리 가고 거기서 하차 한참 동안 차 세워놓고 뭐 여러가지 하고 다시 차에 타고 또 조금 가고 또 하차, 이런 식으로 운행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체국이라든지 택배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이 EV가 오히려 제격이라고 합니다. 공회전을 시켜놓을 필요가 없고, 그래서 주변에 소음이나 이런 거 유발할 이유도 없고, 춥지도 않고, 기름값도 굉장히 절약되고, 그래서 이런 차가 굉장히 지금 유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화물차 넘버, 이 노란 번호판이 지금 전기차만 노란 번호판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전기차 노란 번호판 신규를 받기 위해서도 지금 인기를 꽤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아주 중국차들하고 진검승부를 거둘 것 같죠. 그 중국차 우리가 안전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좀 소홀히 등한시하지만 적어도 포터, 봉고 이런 차들은 중국차하고 비교해서 안전성 떨어지는 걸로 치면 대등합니다. 게다가 충돌 안전성 테스트도 우리가 이 경상용차라고 해서 좀 면제시켜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오히려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파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너네 안전성 떨어지는 화물차를 허용해줘? 야, 우리도 안전성 없는데 와 잘됐다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중국 차들하고 올해는 어떤 싸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어느 정도 해결해줘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17위는 기아차 모닝입니다. 2938대. 야, 모닝 그래도 꾸준히 이 정도는 해주고 있네요. 16위는 기아차 소렌토 하이브리드입니다. 기아차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디젤, 가솔린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팔았어요.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정말 선봉장이 되고 있어요. 역시 한용 효과입니까? 야, 대단합니다. 와. 얼마 전까지만 해도 SUV는 당연히 디젤이지 라는 공식이 있었는데 그런 공식 지금 빠르게 사그라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랑 일반 차를 다 합치면 5300대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산타페 TM을 간신히 잡았네요. 산타페 TM보다 조금 더 많이 팔았어.
15위는 현대차 그랜드 스타렉스입니다. 3101대. 야, 그랜드 스타렉스 많이 팔았네요. 끝물이니까 할인이 있어서 그런가요? 스타렉스 같은 차는 아무래도 이게 일반인보다는 법인 중에서도 렌터카나 기타 등등 사람이 타기만 하면 돼 라는 그런 법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타렉스 할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4위는 현대차 투싼 하이브리드입니다. 3253대. 투싼 정말 많이 팔리고 있네요. 게다가 하이브리드만 놓고서도 이 정도가 팔린다는 거 대단합니다. 13위는 쉐보레 스파크입니다. 스파크가 모닝보다 훨씬 더 많이 팔았는데요. 이거 정말 놀라운 게 스파크는 지금 지난달 대비해서 1300대가 더 많이 팔렸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이건 정말 대단합니다. 아마 적체돼 있던 것들이 좀 해소되면서 이렇게 된 것 같네요. 쉐보레가 지금 공장이 돌다서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 이제 좀 해소되길 바라겠습니다. 12위는 현대차 그랜저 하이브리드입니다. 3355대. 야, 그랜저 하이브리드 정말 많이 팔았네요.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일단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조용하지, 연비 좋지, 힘 좋지, 안 좋을 게 없어요. 비싼 거? 네, 비싼 거 빼고는 거의 모든 게 좋은 그런 자동차죠. 전면이 좀 못생긴. 11위는 제네시스 GV80입니다. 3472대. GV70이 나와서 아마 GV80이 판매량이 감소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요. GV70 나오든 말든 GV80은 잘 팔린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네요. 어쨌든 시장이 분명히 다른 것 같습니다. 10위는 어떤 차일까요? 두구두구두구. 10위는 현대차 투싼입니다. 3651대. 이건 가솔린과 디젤을 합친 수치고요. 하이브리드를 합치면 6904대를 판매했습니다. 6904대면 우리나라에서 3위예요. 우리나라 3위야. 투싼이 우리나라 3위를 했습니다. 와, 포터보다 많이 팔았어요.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투싼의 인기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처음부터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디자인이기도 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크면서도 작은 차 이런 차를 원했잖아요. 크면서도 작은 차라는 게 도대체 웬 이율배반적이야 라고 하실 텐데, 준중형 SUV인데 좀 컸으면 좋겠어, 크면서 작았으면 좋겠어, 이런 묘한 요청들을 했는데 현대차가 그걸 또 받아줬어요. 그래서 투싼은 투싼인데 엄청 긴 투싼, 3열을 넣어도 그렇게 이상할 것 같지 않은 투싼을 만들어줬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거 산타페라고 하고 팔았어야 돼. 그런데 어쨌든 산타페 못지않은 투싼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많은 판매량을 거뒀네요. 9위는 기아차 K5입니다. 3824대. 와, K5가 기아차 파업에 영향을 받았나요? 지난달 대비해서 1846대나 감소했어요. 그래도 3800대 넘게 팔았다는 거 대단합니다. 8위는 르노 삼성 QM6입니다. 4767대. 역시 많이 팔았네요. 지난달 대비해서는 1120대나 증가했습니다. QM6만한 차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많이 팔린다를 보여주는 자동차인 것 같아요. 일단 LPG를 이용해서 정숙하고 기름값 싸고 경제적이고 가격은 준중형이면서 크기는 중형, 이런 자동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동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7위는 현대차 산타페입니다. 5318대. 못생겼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정말 많지만 그래도 산타페는 산타페입니다. 야, 역시 산타페. 길에서 보면 또 괜찮아요. 길에서 은근히 산타페 보면 뭔가 멋진 것 같다. 아니야? 보기 몰라서 외제차. 아, 그래? 외제차 같은 느낌이라고? 뭔가 탐켄치 같다고 생각하고 보면 좀 이상한데 의인화 시키지 않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뭔가 공장에 있는 물건 같은 걸로 보면 그럼 괜찮아요. 나름 괜찮지 않나? 아닌가? 네, 산타페는 이제 하이브리드를 곧 출시합니다. 4월부터 출시 예정인데요. 1.6L 터보 하이브리드도 친환경차가 되는 그 시점에 왠지 맞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해외에서는 작년 8월부터 판매했는데요. 국내에서는 친환경차 인증을 대기하느라 그런 건지 지금까지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0.3kg 부족해서 그냥 안 받고 그냥 소렌토처럼 그냥 팔 것 같아요. 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저희 PD님이 잘 모르셔서 아마 여러분들도 모르실 것 같아요. 올해부터는 친환경차 인증 기준이 바뀌어서요, 소렌토 하이브리드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이번에 출시되는 산타페 하이브리드도 당연히 친환경차 인증을 받아요. 그런데 친환경차 인증과 저공해차 인증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친환경차 인증은 뭐에 좋냐? 처음에 차를 살 때 차값이 싸집니다. 차값이 230만원 정도 싸지는 거예요. 처음 차 사고 처음 등록할 때 그때 싸지는 거고요. 그리고 차를 몰고 다니는 동안 주차장 할인이라든지 통행료 할인이라든지 이런 할인을 받으려면 그러면 저공해차 인증을 받아야 돼요. 기존에도 소렌토 하이브리드, 산타페 하이브리드 이런 하이브리드들은
저공해차 인증은 받을 수 있었던 거고요. 친환경차 인증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초기 가격이 좀 비쌌던 겁니다. 저는 초기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비용만큼 230만 원을 기아차가 물어줬죠. 기아차가 그냥 자기네 돈 내고서 저를 230만 원 정도 할인해서 준 거죠. 그렇게 해줘서 그때 초기 계약하신 분들만 혜택을 받았던 그 혜택을 이제 구입하시는 분들도 다 받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6위는 현대차 그랜저입니다. 5724대. 잠깐만, 왜 그랜저가 왜 여기 있지? 이상합니다. 그랜저가 판매량이 2400대가 감소했어요. 근데 조금 많이 빠진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하이브리드를 합치면 9079대. 아, 이거면 됐지. 이거 좀 빠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네, 아무것도 아닌 수치입니다. 그랜저 잘 팔았네. 에이, 잘 팔았어. 한 해 동안 14만 4천 대나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판 거죠. 그리고 11월 달에 워낙 많이 팔았으니까 뭐 기저효과로 이렇게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5위는 현대차 팰리세이드입니다. 5969대. 팰리세이드는 뭐 얘기할 게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팰리세이드 많이 팔아야지 라고 하면 그냥 많이 팔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팰리세이드 저희 영상을 또 보시고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눈길에서 팰리세이드 사륜구동 일반 타이어와 전륜구동 윈터 타이어,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잘 올라갈까? 어떤 게 잘 올라갈까요? 당연히 윈터 타이어가 더 잘 올라갑니다. 이건 뭐 후륜구동차하고 아우디 콰트로하고 후륜구동차에 윈터 타이어 끼우면 무조건 후륜구동차가 더 잘 올라가요. 윈터 타이어는 그냥 넘사벽인 거예요. 이게 뭐 비교될 수 있는 그런 수치가 아닙니다. 그냥 윈터가 무조건 모든 상황에서 더 유리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사륜 할아버지가 와도 윈터 타이어한테는 안 됩니다. 4위는 어떤 차일까요? 야, 4위는 진짜 엄청난 차입니다. 두구두구두구. 4위는 제네시스 G80입니다. 와, G80이 이렇게 많이 팔릴 수가 있나요? 전 세계에서 5,000에서 8,000 되는 럭셔리 세단이 6,700대 팔리는 나라 있으면 나오라 그러세요. 이런 나라 없습니다. 야, 진짜 엄청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G80. G80이 소나타의 3배만큼 팔리는 나라. 와, 이런 나라 있나? 우리나라 전체에서 포터 빼면 지금 제네시스 G80이 3위인데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죠? 이건 뭐 노스페이스보다 몽클레어를 더 많이 사는 거죠. 코롱보다 에르메스 사는 거, 뭐 이런 거. 네, 3위는 현대차 포터2입니다. 6800대. 사실 포터는 이 정도 그냥 꾸준히 가는 거죠. 이게 2대밖에 안 남았으니까 1위는 뭘까요? 1위는 두구두구두구두구. 기아 카니발이냐 아니면 현대차 아반떼냐? 네, 1위는 현대차 아반떼입니다. 7605대. 와, 대단합니다. 7605대를 팔았는데 어떻게 1위지? 잠깐, 이거 이상한데? 하이브리드를 다 합치면 아반떼는 2위로 내려가게 돼요. 하이브리드 판매의 비중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아반떼는 아무래도 조금 깡통 판매가 좀 높은 것 같고요. 렌터카라든지 뭐 카쉐어링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많은 곳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아마도 저렴한 아반떼가 많이 판매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현대차 전체에서 가장 저렴한 차는 아반떼입니다. 아반떼가 워낙 저렴한 자동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싼 차를 사야 되는 사람도 아반떼를 사야 되고요. 작은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차를 사겠다라는 분도 아반떼를 사야 돼요. 아반떼가 커버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기업에서나 개인한테나 렌터카나 정말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는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자, 아반떼는 N이 또 나올 텐데 아반떼 N 판매량도 그렇게까지 잘 나올 것 같진 않다는 예감이 들죠. 왜냐면 지금 하이브리드도 그렇게 많이 안 팔리는 거 보면. 그래서 아마 아반떼 N도 그렇게까지 잘 팔리진 않겠지만 그런 자동차를 뭐 잘 팔린다 안 팔린다로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자동차 안 팔릴 거 알지만 내놓는 거, 아반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아반떼 N을 만들어주는 거, 이런 거 굉장히 고맙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아반떼 N 나오면 누구보다 먼저 시승하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12월 판매 2위는 기아차 카니발입니다. 7073대. 지난달에 비해서 약 2700대나 감소했어요. 이번에 공장이 가동 중단을 하면서 가장 큰 피해자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백오더가 굉장히 많아요. 대기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뭐 3개월째 대기하고 있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공장을 가동 중단한다? 뭐 사실 파업하는 입장에서는 지금이 가장 좋은 찬스죠. 백오더가 막 밀려 있을 때 중단을 해줘야, 그래야 좀 협상이 쉬워지니까. 네,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사실 뭐 파업이라고 해도 정말 회사가 망할 정도 파업하는 건 아니라고 해요.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씩 이렇게 제스처를 보여주는 정도? 네, 이런 정도로 하는 것 같고 요번 달부터는 아마 많은 부분이 다 해소될 걸로 예상됩니다. 자, 7인승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나 많이 대기해야 되냐면 6개월 정도 대기한다고 합니다. 6개월 너무 대기하는 거 아니야? 9인승 같은 경우는 2, 3개월 대기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묘하죠.
우리가 7인승의 수요가 더 적을 걸로 예상했었는데 요즘 들어서 많은 소비자들이 카니발을 단순하게 실용적인 면에서 무슨 학원차로 사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가용으로 정말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보니까 7인승 시트가 너무 좋더라. 버스 전용 차선 못 가도 좋으니까 나는 편한 시트에 앉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생긴 것 같아요. 네, 최근에 기아차가 엠블럼을 바꾸기도 했죠. 현대차도 이제 전기차 계획을 많이 내놓기도 했어요. 뭐 제네시스도 이제 민트를 내놓기도 합니다. 전기차로 인해서 주가가 들썩들썩하기도 했죠. 올해에는 아마도 전기차의 진정한 원년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애니, 뭐 기아차 CV, 그리고 제네시스 민트, 네, 이런 것들이 다 순위에 올라오면서 정말 흥미로운 그런 순위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기대되는 2021년 한 해가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오닉 5를 잘 생산할 수 있을까요? 아이오닉 5 왜요? 아이오닉 5 잘 생산할 수 있겠죠. 배터리 수급? 너무 많이 팔려도 사실 문제다. 배터리가 없어서 생산을 못할 테니까. 아이오닉과 테슬라 모델 Y 중에 어떤 게 더 많이 팔릴 것이냐? 그건 판매량이 아니라 공급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테슬라가 이번에 연말 메시지를 띄우면서 50만 대를 생산해서 인도했다 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는 49만 뭐 몇천 대잖아요. 뭐 생산해놓고 안 팔리는 건 없으니까 50만 대 생산했어. 그러면 50만 대라는 거죠. 그거 배달할 때 조금 늦은 거지. 뭐 그게 생산해놓고 안 팔리는 건 없단다. 이런 얘기죠. 뭐 당연히 올해 전기차들도 다 그럴 것 같습니다. 생산하는 만큼 팔린다. 그럼 누가 더 생산 많이 할 수 있냐? 그리고 한국에 얼마나 다 배치할 수 있냐? 아마도 테슬라 아닐까. 테슬라가 아이오닉보다 많이 팔릴 것 같아요.